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역시 상식에 가까운 기업 6개월 내 FSD 글로벌 릴리즈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장 괜찮았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우리 시간 토요일 오전에 일론 머스크의 FSD 버전 12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있었는데요. 괜찮은 주행 실력을 보여주었지만 오늘 그다지 주가에는 긍정적인 역할은 못했어요. 테슬라는 0.1% 상승하는 선에서 그쳤는데요. 자, 우선 미국장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연설이 있은 다음에 오히려 상승을 했던 미국 증시인데요. 파월 연준의장의 초반 발언에는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요, 기존 발언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서 불확실성 소멸, 리스크도 적다고 판단하면서요. 계속해서 나스닥 위주의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나스닥 위주의 좀 더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주도주로 할 수 있는 엔비디아와 메타가 약 1%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중요한 매크로 뉴스로는 미국과 중국이 다시 대화의 장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관련된 수출을 제한을 했죠. 이에 따른 긴장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 역시 히토류라든지 아니면 미국 기업,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충분히 두 국가 사이에서는 대화의 장을 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최근 중국 경기도 좋지 않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차관급들이 모여서 실무 회의를 하고요. 계속해서 서로 간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그간 표적이 되어왔던 미국의 반도체 기업,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은 주가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인텔 역시 1% 정도 상승을 보여준 하루였어요. 자, 이렇게 두 국가가 무역적으로 협력을 한다면요. 우리나라에도 좋겠죠.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 둘 다 중요한 경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는 격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두 고래가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은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금주는 목요일 날 연준이 중시하는 7월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위주의 반등이 좀 나왔고요.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도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대화의 장을 열었다는 소식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방어주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8월 말 들어서 나스닥이 반등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등세가 지속이 돼가지고요. 51선이 놓여있는 13,800선을 좀 뚫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13,800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고, 만약 13,8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주저앉는다라고 하면 200일선이 놓여있는 약 한 12,300까지도 충분히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추매는 여유롭게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미국 증시이자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국 경제는 다소 처진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최근 AI 관련된 산업들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AI라든지 반도체의 원천 기술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AI 산업에서 아무래도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간 제조업 굴기로 국가가 성장을 해온 중국 역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역시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요. 싸게 물건을 공급해주고 있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두 국가가 긴장 완화에 나선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장관과 중국 상무부장이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대화의 끈을 열어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정도 계속해서 대화를 나눌 예정이고 첫 실무 미팅이 바로 금일이네요. 29일 중국 상무부에서 열린다라고 하네요. 미국은 안보에 타협과 협상은 없다 하지만 오해를 줄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역시 히토류 같은 걸 수출 통제 중에 있죠. 하지만 중국 경기가 현재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많이 사줄 필요도 있고요. 미국으로부터 원천 기술을 또 확보할 필요도 있겠죠. 양국 무역 발전을 위해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중국입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이 오늘 나스닥에 훈풍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테슬라나 나스닥이나 나스닥 기술적 성장률에 모두 좋은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두 국가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협력하는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중요한 매크로 이슈는 목요일 있은 미국 PCE 지수 발표가 되겠죠. 전월이었던 7월 달에 발표되었던 6월 달 PCE 지수는 헤드라인 3%, 근원은 4.1%였는데요. 이번 8월 말에 발표될 7월 PCE 물가 지수는 모두 이전보다 좀 높아질 것으로 전망 중에 있어요. 자, 왼쪽 번은 헤드라인 지수입니다. 이전에 3%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 달은 한 3.3% 정도 예측이 되고 있고, 근원 물가도 마찬가지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지수마저 이전 수치 4.1%였는데 0.1%포인트 오른 4.2%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 에너지가가, 즉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은 다른 부분의 상승까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는 모습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인지 연내 한 차례 정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CME 페드와치에 따르면 일단 다음 FOMC 회의는 9월 20일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은 78.5%로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 대비 좀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70% 이상의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뭐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한 세 차례 정도 FOMC 회의가 더 있는데요. 0.25%포인트, 즉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대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PC 물가 지수도 좀 올라가려는 듯한 모습이죠. 자, 이런 상황 때문인지 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내려가는 추세인 건 맞아요.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물가 지수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인데 미국의 주거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인건비가 되겠죠. 인건비가 계속해서 서비스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가까지 오른다라고 하면은 정말 연내나 내년 초까지 한 차례 정도 금리가 더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정도 더 있다고 하면은요, 바로 5.5%로 내려가기 위한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또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예상을 보면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좀 드라마틱한 금리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정말 드라마틱하게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충격은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요. 정말 천천히 올라가는, 정말 천천히 내려가면요,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급박하게 움직이게 되면요,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에 주는 충격이 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줄 꽉 잡고 내년 초까지를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테슬라는 금일 0.1% 상승한 238.82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240불대 저항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240불 라인에서 전에 6월 달에 이렇게 갭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테슬라인데요. 자, 이제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최근 반등 추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형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사이버 트럭 출시라든지 모델 3 하이랜드 출시가 남아 있죠. 기가 멕시코 뭐 착공 이벤트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반기가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여전히 240불대에서 200불 사이 주가는 괜찮은 주가이다. 싸게 모아갈 만한 주가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나 크게 성장할 테슬라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위터상에 아주 자주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을 해주시는 제시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뭐 기술적 분석을 100% 신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과거의 추세를 보면 지금 테슬라 주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월봉 차트입니다. 이 봉 하나가 한 달을 뜻해요. 자, 빨간색은 음봉입니다. 지금 현재 7월달, 8월달 음봉이 두 개 출현을 했어요. 현재 테슬라가 상승세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반등세가 지속 유지된다라는 가정에 의하면 지난 상승장, 반등장에서도 음봉이 한 두 개, 그러니까 2개월 정도 출현을 하면 다음 달은 양봉이 출현을 하면서 상승을 보여주었던 테슬라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9월 달에도
뭐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미 2개월 연속 음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녹색 추세선 하단을 8월 달에 지금 잘 버텨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주가만 봐도 230에서 240불대를 계속 지켜내는 모습이죠. 자, 8월이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는데요. 3일만 잘 버텨내서 이 녹색 추세선 위에만 놓여 있다라고 하면 9월부터는 어느 정도 반등세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씨님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다른 뭐 RSI라든지 MACD라든지 다른 것도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최근 뭐 중국 경제 안 좋다라는 뉴스가 많은데 어쨌든 중국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 움직임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테슬라 주가와 중국 경제에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기가 상하이 판매량이 가장 많은 부분을 테슬라 입장에서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앞선 시장이 중국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리 시간 지난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FSD 베타 버전 12를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어요. 자, 이를 보면 로보택시가 성큼 다가왔다라는 것을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 45분 정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는데요. 정말 이 방송을 보면 이제 정말 다른 업체들도 슈퍼차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NACS 방식의 충전 포트뿐만 아니라 충전 방식뿐만 아니라 FSD도 이제 라이센스해서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 역시 상당히 진지하게 어떤 한 업체와 한 글로벌 카메이커와 FSD 라이센스 관련해서도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포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 안 그래도 이 타샤키니 아크 인베스트먼트 애널리스트죠. 이 타샤키니가 올린 트윗을 보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F150 라이트닝 차량이 보입니다. 포드가 가장 많이 판매하는 픽업 트럭이죠. 지금 보시면 테슬라 슈퍼차저에 이렇게 물려서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매직닥을 연결해서 충전을 하고 있겠죠. 상반기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가 포드와 GM 같은 회사들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였는데요. 올해 뭐 연내나 내년 초에 만약 테슬라 주가가 모멘텀을 받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포드와 GM과 같은 기업이 테슬라의 FSD를 채용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또 주가가 더 잘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테슬라 플랫폼 도입의 관문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은 FSD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타샤키는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일론 머스크의 라이브 스트림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라이브 스트리밍 상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말 중요한 멘트들을 많이 했어요. 일단 버전 12는 정말 코드가 없이 뉴럴넷만으로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버전 11까지는요. 30만 개 넘는 C++ 코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AI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사람이 명령어를 입력을 해놓고 이 명령어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됐던 거예요. 빨간 신호등에서는 멈춰라, 스탑 사인에서는 멈춰라, 녹색불에서는 이제 달려라. 뭐 이런 프로그래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연산 코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버전 12에는 이런 인위적인 코드가 한 줄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머신러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는 일은 이 FSD 컴퓨터에 비디오로 찍은 시각 정보만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버전 12 FSD 소프트웨어는요, 이 AI 컴퓨터는 그 비디오를 스스로 학습을 해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요. 녹색불에는 출발해야 되구나, 빨간불에는 멈춰야 되구나, 이를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과 자연스러운 것의 차이죠. 자연스러운 게 훨씬 더 부드럽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훨씬 더 양질의 운전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주행 실력을 FSD 버전 12로 만들어냈고 이를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인터넷 연결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끊겨도 똑같은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운전 방식과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의 머리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운전을 하는 것이죠. 새로운 길을 가더라도요, 눈으로 보고 실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을 지금 FSD 12로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부 코드는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코드, C++, 파이썬 코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코드는요, 좋은 데이터를 선별하는 데에만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어떠한 영상을 컴퓨터에 학습시킬지 그 영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만은 아직까지는 프로그래밍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율주행 테슬라 말고 뭐 바이두라든지 웨이모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일론 머스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사람과 같은 자율주행을 시연을 하려면요, 실현을 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주행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이러한 주행 데이터를 모으려면은 어마어마한 플릿, 그러니까 실제 글로벌상에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테슬라는 글로벌에 400만 대 정도 테슬라 차량을 보급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받고 있고 수년 내에 1000만 대까지, 아마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000만 대 이상 보급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앞서가는 자율주행을 가장 먼저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글로벌 스탠다드로 입증이 되면 다른 기술로 옮겨가기 쉽지 않습니다. 개발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개발 비용도 크겠지만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의 가장 최고의 제품을 사람들은 사용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로보택시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었던 라이브 스트리밍이었어요. 테슬라 자율주행 책임자인 애숍에 따르면요, 차주의 얼굴 사진을 차로 보내면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겠죠. 로보택시가 차주를 인식을 하고 도로에서 차주를 찾아서 정차하고 탑승을 기다릴 것이라고 해요. 이미 인간보다 뛰어난 수준의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 가능성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하드웨어 4 사용자는 아직 버전 12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요. 일단 글로벌로 대부분 보급이 많이 된 하드웨어 3 사용자에게 FSD12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보면은 정말 상식에 맞는 테슬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자율주행도 상식대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라이더 센서와 같이 거추장스러운 것을 붙이게 되면 비용도 올라갈 뿐더러 많은 전력 소모로 인해서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라이더 센서는 HD 맵의 활용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인터넷이 안 되는 오지 같은 데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상식에 의거해서 어떻게든 AI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미 전 글로벌에 깔린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을 보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하드웨어 3를 이용을 해서 FS12를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하면 기존 구형 테슬라 모델도 어느 정도 자율주행 기술을 향유할 수 있겠죠. 자, 이에 따라서 하드웨어 4용 자율주행 FSD12는 좀 개발이 지연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6개월 이내에 발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6개월 후가 되면 FSD 자율주행 버전 12는 하드웨어 3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4까지 와이드 릴리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6개월 이내에 FSD 버전 12가 국제적으로도 보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단은 미국 위주로 발전을 시키고요. 6개월 후부터는 국제적으로도 와이드 릴리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좀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드웨어 4는 지금 보시면 이 뒤에 사진이 있죠. 카메라 사진인데요. 사이드에 붙어있는 카메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 렌즈가 빨간색 모양을 하고 있는데 최고의 카메라를 탑재해서 더욱 선명하고 사실적인 컬러 영상을 제공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AI가 판단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시력이 좋아진 만큼 운전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현재 FSD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4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3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아무튼 하드웨어 4는 좀 지연이 되었지만 6개월 이내에 또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내년 봄이 되면 로보택시에 한층 가까워진 테슬라 차량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 4가 활용되는 FSD 버전 12가 되면 자율주행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사이버 트럭 런칭도 본격적으로 되면서 양산도 본격적으로 되면서 테슬라 주가에 큰 반전 계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로보택시 출시로 인해서 2027년까지 테슬라 주가가 적게는 1,400불에서 2,5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